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잘 보내셨나요? 5월 19일 지금 9시 56분입니다. 오늘 시장 꽤나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좀 잘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모더나라는 기업이 굉장히 우수한 코로나 이제 백신 항체를 이제 발견했다. 이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뭐 그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등했죠. 특히나 이제 컨택 관련된 기업들, 경기 민감 섹터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튀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오늘 장 열리자마자 뭐 삼성전자 비롯한 뭐 IT주들,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 화학주들, 금융주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피해를 봤던 종목군들, 경기 민감 섹터 쪽이 오늘 좀 크게 좀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오히려 수혜 기대감으로 쭉쭉 올랐던 언택 관련 주들, 그런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하는 뭐 그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치료제 개발 업체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크게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셀티온 그룹주들은 오늘 뭐 잘 방어가 됐고요.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 같은데 한번 제가 좀 기술적으로 체크를 어,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요. 그 어제 바이오 코리아 2020 인베스트 페어라는 행사에서 이제 셀티리온 장신재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셀트론의 이제 향후 미래 계획, 뭐 현황과 계획에 대한 구체화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왔다 해가지고 좀 실망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요 발표한 내용을 통해서 셀트론이 향후 나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리뷰해 드리는 게 제가 볼 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제가 오늘 좀 주제로 삼았고요. 그럼 오늘 이제 셀트론 그룹주들 어떤 흐름이었는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체크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시총 순위, 시가총액 순위 순으로 이제 종목들이 어땠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1.9%, 삼성전자 우선주 3.8%, 현대차가 보시면 7.8%,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3%대, 7%대, 포스코가 5%, 신한지주가 5%. 그러니까 딱 나오죠. 예. 오늘은 이제 피해주들, 코로나 피해주들이 대거 이제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부니까 뭡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이 피해보고 있는 업종들이 웃을 수가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불었던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뭐 좋아지거나 그런다는 뚜렷한 어떤 근거라든지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런 흐름에 편승해 가지고 이제 단기 수급들이 절로 오늘 꽤나 이동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편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거래하는 분들이나 그런 자금들이야 그런 거에 민첩하게 움직이겠지만, 사실 저도 단기 투자도 많이 해보고, 뭐 사실 뭐 다양한 방식의 어떤 거래 전략들을 많이 사용해 봤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50살, 60살, 70살 먹어서 그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큰 돈 벌기 힘듭니다. 다양한 방식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고성장 주식의 주도주를 네, 딱 적절한 지점에서 너무 이제 과대평가되거나 이제 과열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어떤 구간에서 바닥권은 아니 못 어렵겠지만 적절한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봉의 마법을 누리는 그런 투자 전략, 홀딩,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펴는 것이 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뚜렷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단기 수급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기를 좀 강조드리고요. 자동차 업종이나 뭐 IT 업종이 올해 실적이 뭐 셀트리온 그룹주만큼 퍼포먼스를 낸다는 근거가 있지 않은 한 제가 볼 때는 수익률 면에서 추후 셀트리온 그룹주나 이제 시밀러 업종을 앞서기는 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3인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이제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와 다름없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 보시면 지금 기관들이 어제 34만 주, 오늘도 50만 주 정도 넘게 순매도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어제 330억, 오늘 456억입니다. 예, 꽤 크죠? 예, 이틀간 합쳐가지고 거의 거진 한 800억입니다. 예, 외국인은 뭐 어제 팔고 오늘은 좀 샀다. 샀기 때문에 기관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이틀간의 시세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재밌게 좀 볼 부분은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50만 주 이렇게 팔았으니까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50만 주를 이렇게 패대기 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 도치 형태, 도치 형태죠. 잡아 끌어올리는 도치 형태로 이제 마감됐다는 게 굉장히 희한하죠. 아니 저 많은 물량을 적극적인 수급이 받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외국인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이제 여기 이제 같이 동점을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이 무너지려면 요날 이제 음봉으로 확 밀려버려야 돼요. 사실 그동안 이제 언택 기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보면서 치고 올라왔던 것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시면 뭐 수젠텍, 뭐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푹 밀려야 되거든요. 예. 이런 흐름에 가지 편성을 했다면 시젠 7.9% 빠졌죠. 푹 이렇게 음봉으로 푹 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차트에 대한 신봉자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차트를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차트 분석을 제가 주식 공부의 한 절반 이상은 차트 공부에 매달렸고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차트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봉하지 않는다는 거지 차트에 대한 분석하는 어떤 틀이나 스킬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확률 높은 어떤 기준을 얘기 드리면 복잡하게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무너지는 차트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수급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 수급이 한 8만 주 정도 빠졌어요. 그쵸? 금융투자 샀는데 오늘 뭐 연기금 나머지 골고루 매도를 했고요.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도치 형태로 마감됐어요. 도치가 이제 보통 추세 반전 이런 형태인데요. 뭐 거래량이 완전히 급감하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폭증하든지 해야지 뭐 추세 반전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는데 사실 뭐 거래량 수준이 뭐 지난 한 달, 한 두 달여랑 이제 비등비등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반전 뭐 이런 시그널로 확률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보시면
밑에서 잡아 끌어올려줬다. 그러니까 수급이 있다는 거죠. 예, 수급이 있다는 거죠. 그 수급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에 나올 모멘텀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언택트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거죠. 다른 언택트들이 오늘 푹 음봉으로 끝내 막판까지 음봉으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도치 형태로 잡아 끌어올려줬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마지막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기관들이 15만 주 완전히 패대기 쳤어요. 사모펀드에서 한 10만 주 내다 팔았네요. 뭐 MSCI 이제 지수 편입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꾸준하게 지금 연말까지 유입되죠. 그래서 일단 기관 수급이 장중 내내 이제 매도하는 흐름이었을 거고요. 막판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그룹주와 마찬가지로 밑에 꼬리 길게 다지면서 위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한 형태고요. 거래량을 늘리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무너지는 차트가 아니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택트주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거, 요 포인트. 그리고 향후에 강력한 모멘텀 일정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뭐 강력하게 홀딩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상황들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맞추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코리아 2020 인베스터 페어에서 셀트리온 장신재 대표님께서 얘기한 셀트리온의 이제 현황과 이제 계획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화이자를 이길 계획이 다 있구나.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요. 서정진 회장님께서 화이자를 잡겠다. 향후 40조 투자해가지고 화이자를 잡겠다고 선포를 하셨던 그 인터뷰 그거를 좀 따왔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내용이 앞서가지고요. 좀 정리한 핵심 내용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고성장 글로벌 선도 기업에 투자하라. 역시 셀트리온 그룹이고요. 세계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81%, 1위 업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81%입니다. 2018년도 제품 판매가 기준입니다. 이번 연평균 25에서 30% 고성장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권 업체죠. 이게 계속 성장하는 거를 어떤 갭이 제일 많이 따먹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셀트리온이 가장 과실을 제일 크게 먹을 업체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요. 향후 10년간 특허권이 풀리는 바이오 의약품이 매출 규모가 현재 규모로 100조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면역 항암제인 옵디브하고 키트루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요, 매출액이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머크 주가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키트루다 판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지금 머크 완전히 먹여 살리고 있죠. 그런 것들이 특허권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바이오시밀러로 개발이 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엄청난 시장 자체가 어떤 기업 이게 수혜가 될지 실적으로 잡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고령화 문제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의료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 이것을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전부 받아먹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 들어가 보면요, 거기 이제 발표 자료들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늘어나고 있는 이제 헬스케어 이제 지출이 지금 보시면 GDP 대비해가지고 2016년도 11%에서 2040년도 되면 GDP에서 차지하는 이 헬스케어 지출 규모 자체가 30%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기준이죠. 예, OECD네요. 예, OECD 30개국 평균 말하네요. 결국 이제 이 정부 재정 지출이 이제 이렇게 급속하게 커지는 거죠. 이 고령화가 이렇게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의 처방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7%에서 31%.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에 따른 어떤 늘어난 수요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 정부는 이 바이오시밀러 이제 장려 정책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셀트리온의 성장을 지금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속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작년 10월에 나온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제 인플렉트라, 램시만 이제 미국 수출명이죠. 요거를 이제 우선 처방 등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 계열의 약에 있어서 인플렉트라를 가장 먼저 처방을 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오리지널에 우선해서 처방을 해도 된다. 이게 된 거거든요. 예. 굉장히 이게 미국 시장에 이제 지금 올해 주가 퍼포먼스를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실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예요. 램시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올해 이제 캐파가 늘어나겠지만 결국은 적응증을 이제 승인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유럽 각국가에 이제 그 출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이 그냥 그 전 연간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내년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고, 올해 이제 미국의 이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을 높이는 게 올해 폭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뭐랄까 신호탄을 놔준 게 요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유럽과 이제 미국의 어떤 우호적인 어떤 이 정책,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상당히 셀트리온의 성장에 중요한 어떤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우선하는 정책, 이제 제네릭하고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정당에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도 그 정책을 말하고 있고 공화당도 그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가인에 대한 어떤 정책 자체는 여야가 이제 상관없이 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 헬스케어 재정 지출에 있어가지고 가장 고심을 하는 어떤 이제 지역이죠. 정부가 이제 무상으로 이제 의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재정 지출을 아낄 수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가장 우호적인 어떤 지역이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승인받고 레퍼런스를 쌓는 거를 헬스케어가 이제 목표를 삼았고 잘 진행을 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100만 천만 294 2억 3억 유로 정도, 한 4천억 되겠네요. 한 4천억, 4천억 정도 바이오시밀러 통해서 이제 세이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 의약품 시장이 큰 쪽에서 우호적으로 지금 정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셀트론의 이제 성장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게 저는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81%.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밀러 업체 대비해서 와우, 이게 주요 지역에서죠. 이제 미국, EU 5개국, 재팬, 코리아 이쪽에서 이제 2018년도 판매가 기준으로 81% 항체 바이오 이제 시밀러 시장에서 요 정도 이제 시장 마켓 쉐어를 갖고 있고요. 넘버원이죠. 뭐 말이 필요 없는
넘버원이고, 이쪽 시장 커지면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은 단연 현재로서는 셀트론입니다. 예. 다른 업체가 뭐 넘볼 수가 없죠. 이러니까 만들어 놓고도 출시 포기하고 이러는 거죠.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 번 제가 이제 실적 발표 때 말씀드렸던 뭐 내용들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에서 작년 이제 4분기 이제 바이오시밀러 마켓 시어 이제 표고요. 램시마, 이제 트룩시마, 허주마, 이제 점유율 다 1위 하고 있죠. 그 얘기를 여기 이제 유럽에서 완전히 다 잡았다 마켓 시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셀트론의 핵심 경쟁,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이제 경쟁력이고요. 퍼스트 무버, 퍼스트 무버죠. 야, 우리가 항상 패스트 팔로우잖아요. 빨리 따라잡는. 뭐 애플이 이제 뭐 개발하면 아이폰 개발하면 이제 빨리 따라잡고 이런.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우수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을 갖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항체 바이오시밀러, 요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는 표시입니다. 항체 바이오시밀러 마켓에서 퍼스트 무버, 그리고 이제 코스트, 이제 원가에서는 이제 리더십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이제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산 설비도 대규모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걸 갖지 못하는 업체들 대비해서, 혹은 이제 그 오리지널 업체들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진출을 했잖아요. 화이자라든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리지널 이제 만들고 있는 공장하고 바이오시밀러 이제 만들려고 이제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오리지널 대비해서 이 마진 자체는 바이오시밀러가 낮을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은 엄청나게 남기는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오히려 이제 CMO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굉장한 경쟁력이 있고요.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는 싼 게 경쟁력이잖아요. 성능은 동등하면서. 그래서 코스트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롱 파이프라인, 매년 바이오시밀러 한 개를 론칭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산업에서의 셀트론의 이제 경쟁력이다. 요거 이제 셀트론이 이제 이렇게 코스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뭐 스크린 후보물질 이제 발굴하고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임상 진행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를 모든 체계를 이제 일원화해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굉장히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이번에 론자 보십시오. 론자에다가 이제 외주 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원가 올라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이 계획을 이렇게 잡고 착착착 이렇게 했다는 게 종합 제약사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토대를 이제 형성한 거죠. 정말 이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한 거예요. 기업을 그냥 갑자기 막 후두둑 이렇게 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파이프라인 하나씩 늘리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번에 얘기한 거라 가지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조한 게 이제 제네릭 쪽 케미칼 이제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 해가지고 시밀러 이제 사업하고 케미컬 사업하고 이제 같이 그 양대 축으로 성장 동력으로 이제 삼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글로벌 케미컬 쪽으로 이제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원년이다. 2020년. 예, 그 얘기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 바이오시밀러 진출. 그러니까 중국 쪽엔 지금 공장 우한 쪽에 짓는 걸로 돼 있잖아요. 12만 리터짜리. 그래서 중국이 그 바이오약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제 항체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을 이때 좀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40조, 40조로 이제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화이자 잡겠다 이 얘기했잖아요. 예.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제 뭐 혁신 바이오시밀러, 뭐 램시마 SC 같은 거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신약, 뭐 뉴 비즈니스, 원격이라든지 뭐 뉴 헬스케어. 이번에 진단 쪽도 아마 이제 뉴 비즈니스 축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40조 투자해가지고 종합 제약사로 이제 도약을 하겠다. 요 강력한 단계별 이제 성장 모멘텀에 대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게임 체인저란 용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건 게임 체인저다 하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변화시키는, 점핑을 시켜버리는, 그런 거라는 표현이잖아요. 예, 이제 게임 체인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다른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직은 뭐 고농도 휴미라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램시마 SC를 게임 체인저라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인플랩시마 이제 계열의 램시마 바이오 베타잖아요. 예, 램시마 이제 IV 정맥 주사형의 피하 주사제로 이제 제형 변경을 한 이제 어떤 바이오 베타 신약으로 여기죠. 예, 요건데 이제 인플레시마 시장이 10조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타겟한 게 아니라 이 TNF 알파 억제제 시장이 50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휴미라하고 이제 엠브렐 계열 쪽은 SC 제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같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이 전체 자가면역 질환 시장 50조 규모를 전체 타겟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레미케이드의 복제약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는 이 인플랩시마 10조 원 시장을 타겟으로 만든 건데 램시마 SC는 여기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이 TNF 알파 이 전체 50조 시장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약품이 뭡니까? 휴미라 SC 그리고 엠브렐 SC라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응증이 한 6, 7월 정도 이제 승인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럽에서 지금 전체 적응증으로 램시마 SC가 IBD 쪽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위용을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승인 받으면 이제 목표 주가 달라진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지금 회사가 지금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뜨면 주가 또 점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 드렸듯이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종목들은 지금 강력한 모멘텀 일정들이 언제 펑펑 터질지 모른다. 갑자기 진단키트가 펑, 갑자기 치료제가 펑, 갑자기 램시마에서 적응증 확대가 펑, 이런 것들이 펑 터지면 주가가 한 방으로 툭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잡아 이건. 예. 그러니까 그냥 우직하게 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 뭐 경기 민감 섹터로 막 자금이 갑자기 단기 자금이 가가지고 막 삼성자 오르고 이랬다고 막 그쪽으로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관심도가 확연하게 감소했어요. 최근에 비해서. 오늘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거래량도 감소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은 사실 뭐 강성 주주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같이 강성 주주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단기 매매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저기에 쏙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에서 말하는 이 게임 체인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발표, 이제 대표님이 이제 발표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진단키트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예,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했고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떤가? 예, 현황은 이제 중화항체의 최종 그 항체, 치료 항체를 선정해서 이제 세포주 이제 배양 단계를 하고 있다. 이제 전임상 들어가기 전 단계다. 뭐 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셀트린이 만들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는 예방용 백신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방용 목적으로. 그래서 단기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용량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바이오 의약품, 이제 우리 인간 세포에서 이제 뽑아낸 그런 항체 부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케미컬 의약품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고용량으로 이제 투여를 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꽉 이제 굉장히 뭐 들어찬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고용량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런 거에도 부작용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다.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강조해서 했고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따로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요 행사에서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우한 쪽에서 이제 이 공장 건립하는 부분을 올해 초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조금 지체되는 것 같고요. 일단 요 얘기는 그 중국의 이제 바이오 시장 자체가 뭐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은 7% 정도 성장하는데 중국은 한 16% 정도 성장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항체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35%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장이죠. 예.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12만 리터 규모의 CMA 공장을 이제 건립을 해가지고 2030년까지 16개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세일즈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공략 계획 그런 것들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요건 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이제 디벨로먼트 플랜을 갖고 있는데 인슐린 이제 당뇨 쪽이 이제 한 40조 규모로 크잖아요. 사실 이 글로벌 이제 시장 마켓 사이즈가. 그래서 이쪽에 사실 1세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내겠다. 이 얘기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결국 이제 인슐 바이오시밀러 리더가 되겠다. 야, 이거 좀 꽤 클 것 같아요. 진짜 된다면. 그래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 화이자를 이기기 위한 장기성 플랜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는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실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듣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 좀 빠졌을 수는 있지만 저는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튜토리온의 향후 뭐 경영 계획 전망 목표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뭐 사실 이거를 보셨어야죠. 예, 못 보셨다면 제 영상을 통해서 예,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성격의 이제 종목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단기 거래로 수익 내기에도 쉽지는 않은 특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직하게 들고 있는 자들이 이 과실을 거의 따먹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보상을 또 주는 그런 그룹이죠. 예. 그걸 좀 믿고 무직하게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무직하게 한번 받쳐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더욱 이제 좋은 영상들, 내용들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갑자기 어떤 사람이냐, 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정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요. 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취지라든지, 그리고 이력 사항, 그리고 뭐 제가 또 예, 자격사항, 증권사 자격 등들, 예,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 이력들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썼고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살아온 과정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뭐 주소 긁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개인적인 주식 아이디어 리포트, 뭐 투자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유익한 어떤 내용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많은 투자에 도움 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시장 분위기 참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들 주식은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야지 큰 돈을 버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하지만 예, 차가운 머리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그 길에 큰 도움이 되는 신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